지금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세타 힐링 강사 겸 힐러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승희 선생님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 세타 힐링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직 잘 안 알려졌는데 세타 힐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타 힐링은 말 그대로 세이라 해서 세타파 상태에서 되어지는 힐링입니다. 그래서 세타 힐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영적인 단계까지 마치 기도하듯이 명상하는 단계의 세타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힐링인데 그것을 기초로 하는 철학과 함께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힐링에는 많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힐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인식하는, 지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바꿔줄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예, 그런 기법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소위 창조주, 그 다음에 뭐 근원, source라고 하죠. universal intelligence 그런 에너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와 만나게 되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또 배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참 특별하네요. 그리고 네네. 그중에 특히 이제 창조주 또는 근원 에너지를 네. 만난다 하셨는데 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 보통 뇌파 중에서 알파파 상태, 잠을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뇌파가 변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보통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베타파 상태라고 하거든요. 주파수가 조금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천천히 가게 되면서 알파파 상태가 되는 그게 이제 명상 상태인데요. 그 상태는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눈을 감았을 때 보통 한 60초 이내에 들어가지는 상태가 알파파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 상태는요. 그 상태에서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몸이 묵직해지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잠에 빠지는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 상태가 바로 세타파 상태거든요. 그 세타파 상태에 우리의 뇌파가 한 4에서 7 정도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꿈을 꾸고 이제 잠을 잘 때 또 그러는 상태도 세타파 상태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꿈을 꾼다는 건 어떤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내가 하루 종일 고민했던 거든지 어떤 암시를 주고 꿈 해몽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태에 있을 때 만물 그 자체인 그 원천적인 근원적인 에너지와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힐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타 힐링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세타 힐링의 그 이제 그런 상태가 조성이 돼야 되네요. 그럼 네, 그렇죠. 힐러도 조성이 되고 또 힐링을 받는 사람도
같이 세타파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연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도문을 통해서 프랙티셔너나 강사가 이제 함께 그 명상 상태, 소위 기도하는 상태, 그 상태로 같이 들어가지는데요. 이제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어, 미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포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포옹을 하고 뭐 한 6초 정도가 지나면 심장 박동수가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생리 주기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기들이 같이 이렇게 공명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프랙티셔너가 훈련이 되어서 셋업한 상태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그 내담자와 함께 이렇게 세션을 하다 보면 내담자도 자연스럽게 세타 상태로 공명 상태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보통 뭐 알파파까지는 우리 많이 듣고 있는데 세타파는 아주 깊은 명상 상태인데 네. 세타파로 몰입하는 자체도 쉽지는 않겠어요. 세타파로 들어가는 뭐 특별한 기법이 있는가요? 예, 세타파 상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음흠. 근데 사실은 하루에 잠을 자러 갈 때,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에게 이미 굉장히 익숙한 상태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만약에 그러니까 뇌파를 검사를 한다면, 이렇게 멍하게 있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뇌파가 바뀌는 것을 어쩌면 알아차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한다고 해서 베타 상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알파 상태도 갔다가 베타 상태도 갔다가 다시 뭐 세타 상태도 갔다가 이렇게 뇌파가 계속 변하는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춤을 추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 세타 힐링은 기법이다 보니까요. 제가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믿음들을 바꿔주고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이미 젖어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과정이 수업의 일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수준의 믿음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네. 뭔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들을 네 가지로 세타힐링에서는 나눕니다. 그래서 핵심 수준이라고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형성된 것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를 많이 때리고 막 그러면서 어렵게 자란 아이에게 매를 때리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때린 거 내가 사랑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한 번씩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막 또 매를 들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의 마음에 아, 사랑은 아픈 거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것이 핵심 수준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수준인데요. 유전적인 수준은 어, 7대 조상에서부터 흘러져서 유전인자 주변에 있는 형태장이라는 그 장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지금 발표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왠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강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를 보면 나는 못 참아.
꼭 정말 정의를 밝혀야 돼. 어떤 이런 종류의 믿음.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힐러들에게 저 사람을 꼭 내가 도와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뭐 엄마들한테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어.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뭐 옳고 그르고 아니고 좋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디선가 이렇게 흘러들어와진 것 같은 근거가 없는 믿음들이 많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믿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면요. 그런 유전적인 믿음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 삶을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역사적인 수준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생을 믿으신다 하면 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믿음 아니면 조상들에게서부터 아주 오래된 조상, 그러니까 7대 이전의 조상, 그 조상의 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단의식,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지고요. 네 번째로는 영혼적인 수준이라고 해서 나의 영혼은 정말 거대하고 큰데 내 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전체된 그 영혼이 그 영혼 자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로 스타일링에서 나눕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그럼 세타일링은 그 네 가지 믿음 속에 네, 깃들였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정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아하. 그것이 의식으로만 올라와져서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벌써 절반은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작업으로까지 들어가져서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병이 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타힐링을 창안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몬타나라는 주에 계신데요. 이안나 스타이발이라고 그분이 지금 세타일링을 창시하신 지가 한 3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다리에 암이 있었습니다. 뼈암이. 그래서 그것을 낫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세타일링이 점점 발달해져 가면서 기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왔고 많은 세타일링 힐러들이나 그다음에 그 강사들도 자신이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세타 힐링으로 낫게 되고 하면서 이 길로 접어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그 어떤 그 의학계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이런 대체의학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한국은 이제 뭐 아큐펑처도 있고 그 이제 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한데요. 미국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자기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길을 알게 되고 해서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그렇군요. 우리 양승희 선생님은 본인도 세타힐링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저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이렇게 절실한 마음이 많이 있었고, 어떤 인생의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왔던 삶 속에서, 어, 마음이 바뀌면서 몸에 있는 병이 낫고, 그다음에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어떤 영성의 삶, 어떤 면에서든 수도자의 삶과 같은, 근데 이제 그게 진정으로 저를 기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스타일링을 만나서 내가 찾던 것에 바로 공식이 스타일링이구나. 이거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의 스타일링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 앞에 이렇게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책을 번역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 제가, 참치한 분에? 어, 예, 아이고, 굉장히 흥미롭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제이엔 클럽 이제 세미나, 줌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또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